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중등 임용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컴백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중등 선생님들 파이팅! 오늘은 맥락이 살아있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학습 특집입니다.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 상황학습 이론,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 메타인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중학교 2학년 미술 선생님 대시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2학년 아이들은 참 활기차다. 그런 생기가 좋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많이 친해졌다. 아이들도 내가 자기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좋아하고 미술 수업에도 늘 열심히 참여한다. 디자인 수업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보려고 한다. 스케치북에 자기 디자인 작품 하나 그리고 끝나는 수업은 맥락도 없고 디자인이라는 생활과 밀접한 미술을 생활과 연관시켜 볼 기회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이들이 역할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볼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계획은 이렇다. 아이들을 3명씩 8모둠으로 나누어서 4모둠은 기업 CEO 역할, 나머지 4모둠은 디자이너 역할을 맡도록 한다. 한 CEO 모둠이 한 디자이너 모둠에 CI 디자인을 의뢰하는 역할극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기업의 종류와 비전, 원하는 이미지, 디자이너의 디자인 스타일은 아이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기업 CEO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디자이너 역할을 맡은 학생들을 직접 골라서 의뢰하면 디자이너와 기업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실제로 기업 CI 디자인이 탄생하는 과정을 유사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생활 속에서 디자인이 필요한 다른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기업 정체성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드는 과정. 기업 역할 학생들과 디자이너 역할 학생들이 디자인을 의논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진 자료나 광고를 참고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아이들이 메타인지도 활용하고 배울 수 있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을 점검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겠다. 이 이야기에는 상황학습 이론,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 메타인지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론들의 공통점은 모두 학생의 능동적 지식 구성을 인정하고 학습자 주도 학습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상황학습 이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황학습 이론은 전통적 학교 학습은 맥락이 없고 학습자가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므로 실제 같은 상황에서 학습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와 유사한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상황학습 교수 설계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식이 사용되는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의 정착과 전이를 돕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과제를 활용합니다.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 학습자 중심 학습 방법이고요. 생성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생성적 학습이란 답을 찾아 나가는 학습을 말합니다.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결책,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습을 말합니다. 지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동학습과 자기 성찰 기회를 중시하고요. 교사는 촉진자, 학습 보조자, 동료 학습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황학습에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상황학습이 학생들의 학습을 실제적인 상황에 녹여내는 만큼 평가도 학습 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실제적 과제 해결 과정에 통합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과제는 실제적이어야 학생들이 지식과 기능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학생들이 생성적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과제 해결 방법이 다양한 만큼 평가 기준도 학습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지식 구성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메타 인지 능력을 평가합니다.
상황학습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지식을 활용하므로 지식의 전이가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에서 물건을 계산해서 사는 걸 경험해 봤다면 나중에 회계 업무를 보는 산술 능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상황에 유연성 있게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될 수 있고요. 학생들은 맥락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식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지식의 함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구조화도 더 잘 이루어지겠죠. 이야기에서는 대시쌤의 학생들이 기업 CEO와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상황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맥락 있는 디자인을 해보게 됩니다. 상황학습 이론이 인지적 도제 이론과 다른 점은 문제 형성 과정부터 문제 해결,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한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도제 이론이 교사의 사고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을 학생이 관찰하고 모방하여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관점이었다면 인지적 도제 이론은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한 도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교사나 전문가와 토론하는 등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사고 과정을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모델링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인으로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다가 점차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면서 학습을 주도하게 됩니다. 상황학습에서는 학생 간 협동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인지적 도제 이론은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란 말 그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지구조, 상황 의존적 스키마가 필요하다는 이론입니다. 전통적 교수법에서는 지나치게 지식을 단순화하고 맥락 없이 가르친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데서 나왔습니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에서는 지식은 복잡하고 다원적이므로 여러 지식의 범주를 넘나들면서 연결하고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지적 유연성의 교수 설계 방법은 이렇습니다. 복잡하고 비규칙적인 과제를 제시해서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하고요. 다양하고 복잡한 소규모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또 정형화되거나 일원화된 접근 방식이 아니고 비순차적인, 임의적인 접근 학습을 추구합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순서로 여러 관점에서 가능한 많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지식 구조가 그물망처럼 연결되고 다른 사례에서도 융통성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이퍼미디어 활용 수업을 이용합니다. 하이퍼미디어란 매체를 넘나드는 걸 말하죠. 학생들은 컴퓨터로 여러 가지를 검색해보고 클릭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서도 학생들은 기업 이미지와 디자인을 고안하기 위해 컴퓨터로 다양한 사진과 광고를 접해볼 예정이죠. 상황학습 이론과 인지적 유연성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해보면 좋습니다. 대시의 자기결정성 이론은 학생의 자기결정성을 이용해서 동기 유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기결정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유능하고 싶어하고 선택권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 가정은 유능감, 자율성, 관계의 욕구입니다. 유능감, 자율성, 관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자기결정성을 갖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어릴 때 받는 외적 보상이 행동을 유발하고 그런 행동들이 내면화되면서 점차 그런 행동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외적 동기에서 출발한 것이 내재적 동기로 변화하겠죠. 그래서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가 모두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학습자가 어려워하거나 흥미를 못 느끼는 과제도 있으므로 처음에 외재적 동기를 유발하여 학생의 내면화를 유도합니다. 점차 자기결정에 의한 행동으로 전환되면 지속적인 학습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활용해서 동기 유발을 하려면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유능감 활용 방법입니다.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신뢰의 피드백을 줍니다. 조금만 더 하면 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하고요. 둘째, 자율성 활용 방법입니다. 선택권을 부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자기 평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관계 욕구 활용 방법입니다. 학생의 흥미와 복지를 교사가 고려해서 배려하고 무조건적인 존중과 공감을 보여줄 때 학생은 더 열심히 하게 마련이죠. 협동학습으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면 관계성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타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고등 사고력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메타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상위인지, 고등인지, 초인지라고도 합니다. 사고와 학습 조절을 가능하게 하므로 중요한 인지적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첫 문장부터 잘 모르는 개념이 나왔다면 문제가 생소해서 당황스럽지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차근차근 해보자 라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죠. 메타인지의 기술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 전략 선정, 자원 수집 등 무엇부터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감독입니다. 과제 수행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고요. 셋째, 평가입니다.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목표 달성에 필요한 계획과 환경, 과정을 다시 조절해 보는 것입니다. 수정되어야 할 과정은 없었는가 하고 되돌아보는 기술이죠. 메타인지는 학업 성취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잘 되는 학습자는 성취도가 높고 학습량이 많습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인지 전략을 세울 줄도 알고 스스로 집중하는 시간을 늘릴 만한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학습 내용에 대한 지각을 높여주어 정확한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아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졸리면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요. 메타인지를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인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입니다. 또는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스스로 문제 해결 과정, 사고 과정을 점검해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사고 구술법을 사용해서 메타인지 과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대시쌤도 학생들이 메타인지를 스스로 발휘하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맥락이 살아있고 학습자가 주도하는 수업을 위한 이론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